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영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영수는 도시에서 몇 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작은 집을 구입했다. 마을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여 영수는 이곳에서의 삶을 기대했다. 영수가 마을에 온 지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그는 집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피하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영수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곳을 탐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영수는 그 폐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폐가는 나무들 사이로 자라나는 덩굴과 잡초들에 가려져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영수는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영수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비통해 보였다. 영수는 그때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서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집안이 쌀쌀하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폐가의 2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것 같았다. 영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영수가 멈춘 곳은 아이들이 놀던 듯한 방이었다. 낡은 인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장난감 기차가 선로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눈앞에 놓여있던 장난감 기차가 아무런 예고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의 바퀴는 삐걱거렸고 영수는 몸이 얼어붙어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영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마치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결국 영수는 폐가를 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문짝을 세차게 밀어붙여 결국 열고 폐가를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신기하게도 주변은 다시 평온했다. 그는 헐떡이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 사건 이후로 영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폐가의 이야기를 물었다. 마을 어르신은 무거운 표정으로 폐가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이가 돌아왔다는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다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영수는 이후로 다시는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밤이 되면 그날 들었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수에게 그 경험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의 외진 곳에 남아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고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사는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정했다. 기묘한 일들이 시작된 것은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였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글쎄, 이런 시간에 무슨 소리가 날까 싶어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갔다. 그 소리는 확실히 화장실 쪽에서 나는 듯했다.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을 뿐.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무지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벽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확인하며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살폈다.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깨 위로 음습한 시선이 느껴졌다.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나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다. 이상한 소리가 매일 들린다고 불평하듯 이야기했지만
경비 아저씨는 그저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그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요 근래 입주한 분 중 당신께서 처음 이 일을 제기하셨네요. 의아한 기분을 안고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이웃 주민 할머니를 만났다. 약간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친근해 보였다. 그녀에게도 혹시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다. 아이고, 젊은이가 기운이 약한가 보네. 그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표정은 의미심장했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몸을 사리며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기운이 약하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며칠 후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 그와 함께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그 기묘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는 장난이라도 치느냐,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고 했다. 밤이 되자 눈앞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방 안을 덮쳤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시간 또다시 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친구도 그걸 느꼈는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 김이 나는 체온이 곤두선 채로 우리는 눈을 맞추고 천천히 침대 밑을 확인하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빛을 비추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확인한 지점에 벽지가 뜯어져 있었다. 벽 사이로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경비 아저씨의 말을 떠올렸다. 늘어난 불평이 없다는 것과 옛날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했던 기운이 약하다는 말, 비밀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나는 한참 동안 벽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의 일부가 새롭게 덧대어진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벗겨내자 벽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몇 장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아파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옛날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다물고 있는 이 아파트의 과거, 물리적 시간과 초자연적 존재가 서로 얽혀 이룬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몇 주 뒤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내가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와 말들이 악몽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에는 무언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어딘가 묻혀 잊혀질 뻔했던 무언가가.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산장 괴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끼리의 여행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무서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5명의 대학생, 지훈, 민수, 소영, 은지, 그리고 태화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외딴 산장을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산장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견한 곳으로 주변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야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나자 산장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좁아졌고 핸드폰 신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산장은 오래된 듯한 외관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와 고목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의 고요함과 자연스러움에 감명을 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 5 친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영은 이 산장에 얽힌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옛날 이곳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이야기가 공포를 더할 뿐이었지만 친구들은 그저 재미있는 도시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튿날 이들은 산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걷다 보니 녹슨 철문과 폐허가 된 별채 하나를 발견하였고 호기심에 이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철문 너머에는 오래된 인형들과 낡은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벽에는 수상한 낙서와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아난 이들은 서둘러 본 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깊은 밤중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산장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태환이 손전등을 들고 나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이 덜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그 낡은 인형 중 하나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찰나 방 안의 조명이 꺼지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점점 커졌고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환영을 보았습니다. 사라졌다는 그 가족이 비명 지르며 산장을 떠도는 모습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영 속에서 아이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가족의 비명 소리가 귀를 찌르듯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떠날 때쯤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고 그는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산장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들은 자동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여행 내내 공포스럽고 소름 돋는 경험을 잊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선 산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산장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더욱더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어 많은 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한적한 산장에 갈 일이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